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아서요, 미국 계좌로 송금하신 적이 있는지요? 혹은 한국에 남겨둔 주식 계좌에 돈이 조금 있는데 금액이 크지도 않고 소득도 없으니 굳이 신고할 필요 없겠지라고 넘어간 적 없으신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그 기록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IRS의 주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편의 영상에서요, 우리는 W2, 1099 그리고 IRS 레터에 대한 대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요, 범위를 좀 더 넓혀서요, 미국 바깥에, 즉 해외에 있는 여러분의 자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자산 신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한국 계좌에 돈이 좀 있긴 한데요, 소득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또 금액도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혹은 한국 계좌인데 미국이 어떻게 알겠어?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를 거다 라는 그런 얘기죠.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한 생각일 텐데요. 해외 자산 신고의 핵심은요,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계좌가 있습니다 라고 정부에 알리고 신고하는 그런 정보 보고의 의무입니다. 소득이 있든 없든, 그리고 또 금액이 크건 작건 일정한 기준만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의무를 어겼을 때 벌금은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원금보다 더 큰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여러분들이 이 해외 자산을 숨기기 어려운지, 또 왜 그냥 몰랐다라는 그런 사유가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벌금 액수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는요, IRS는 여러분들이 신고하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의 해외 계좌 정보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받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 FATCA와 FBAR라고 하는 두 가지 제도 때문입니다. FBAR는요, 여러분이 직접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는 의무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해외 계좌가요, 잔액 합계가 연중 어느 시점에라도 10,000불을 넘었다면 매년 다음 해죠, 4월 15일까지 FinCEN Form 114라고 하는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이 기한을 놓쳤다 해도요, 별도의 벌과금 없이 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월 15일까지 연장이 되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소득이 아니고 그 잔액입니다. 그 계좌에서 이자나 배당 같은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잔액이 10,000불을 넘으면 보고 대상이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요, FATCA는요, 해외 금융기관이 미국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미국 당국에 보고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미국은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다수 국가와 FATCA 이행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서요, 한국의 모든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은요, 자신의 고객 중에 미국 세법상 미국인, US person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 단서가 발견이 되면 그 계좌의 정보를 한국국세청을 통해서 IRS에 보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50,000불짜리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정보는 결국 IRS에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다른 기타 키움증권 계좌에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 정보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만히 있었지만 이 여러분의 정보가 이미 IRS의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IRS는요, 어떤 고급 데이터 분석 시스템, Advanced Analytics라고 하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이와 같이 수집된 정보와 여러분들이 제출한 세금 계산서를 비교 분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고서에 해외 계좌 정보를 누락했다면 이러한 브리치가 아마도 탐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위험 신호로 이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요, 이게 어떤 사유에 대한 얘기겠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몰랐다라는 거죠. FBAR, FATCA라는 에 대한 어떤 보고 의무에 대해서 몰랐고 내가 여기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몰랐다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걸 용어로 따지자면 고의적인 무지, willful blindness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모르는 길을 운전해서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겠죠. 미국에서 소득활동을 하고요, 세금을 내는 납세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의무를 알아봐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고, 특히 이런 해외 계좌 신고의 의무라는 것은 이미 이 의무에 대해서 주의 환기 또는 IRS에서 여러 언론 홍보 활동을 통해서 전달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기 어렵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실제 법원 판례들을 보면요, 납세자가 해외 계좌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 어떤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의적인 위반 행위로 간주해서요, 수십만 불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IRS는요, 고의성을 판단할 때 명백한 의도뿐만 아니라 무모함이죠, recklessness 또는 고의적인 무지, 앞서 말씀드렸던 willful blindness까지 포함이 되는데 폭넓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의성이 만약 인정이 되면 이 벌과금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요. 그래서 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서는요, 벌금은 고의성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당연히 비고의적인 어떤 non-willful violation이 더 쉽겠죠. 또는 벌과금이 가볍겠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벌금은 위반 건당 최대 10,000불입니다. 그래서 2026년 기준으로는 한 16,000불 정도로 인플레이션 어저스먼트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정말로 내가 몰랐고 알았더라면 신고했을 것이라는 게 뭐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텐데요. 그러나 이것도 위반해 발생하는 그런 페널티이고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쌓이는 거니까요. 수만 불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의적인 위반입니다. willful violation. 이게 정말 큰 문제일 텐데요. 이때 벌금은요,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만 불 중에 더 큰 금액이고요. 이 10만 불 역시 인플레이션 조정이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26년 기준으로는 한 16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좌당 또한 연도당 부과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뭐 굉장히 커질 수 있겠죠. 무시무시한 사례이긴 한데요. 어떤 경각심을 불러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사례를 한번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컨대 여러분이 한국에요. 3개의 은행 계좌가 있다고 칠게요. A 계좌에 4만 불, 계좌 B에는 뭐 한 3만 불, 그리고 C 계좌에는 또 3만 불이 있어서 합계 10만 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신고하지 않았고 IRS가 이것을 고의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벌금은 이런 식으로 계산될 겁니다. 매년 각 계좌 잔액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되겠죠. A에 대해서는 아까 4만 불이었으니까 2만 불. B는요, 15,000불이겠죠. 3만 불 계좌니까요. 그리고 C도 15,000불. 합계가 5만 불일 겁니다. 이게 3년간 반복됐으니 벌금이 15만 불. 원금 10만 불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훨씬 뛰어넘는 15만 불이 벌과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만약 이 과정에서요, 또 다른 어떤 범죄에 연계가 된다거나 아니면 12개월 동안 10만 불 이상의 불법 활동 패턴의 일부로 드러나는 상황이 된다면 최대 이건 징역형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10년의 징역형 그리고 50만 불의 벌금까지도 가능한 형사처벌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 미신고의 경우라 그러면 최대 5년의 징역형과 25만 불의 벌금이 가능하다라고도 하는 거죠. 이걸 모든 이들에게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인데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한국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받는 어떤 생활비 보조에 대해서도 이 정보 보고의 의무가 있다는 건데요. 이건 폼 3520이라고 해서 별도의 해외 증여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10만 불을 넘는 금액을 받는 해외 증여의 경우는요. 반드시 이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되고요. 이걸 누락하면 또한 또 다른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쉽게 생각하면 이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해외에 있는 부모, 미국 사람도 아닌 부모로부터 받은 해외에 있는 어떤 증여인데 이게 무슨 세금이냐 미국에서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세금이 아니고요. 정보 보고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즉 바꿔 말하면 이러한 거래가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증여를 받았다 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 그런 의무에 대한 얘기고 이것 역시 준수하지 않았을 때 큰 벌과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높은 그런 사안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정리하면요. 일단 첫 번째요. FBAR, FATCA라는 것은요. 소득이 아니라 잔액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잔액이 10,000불이 넘으면 신고 대상이고요. 또 FATCA, FBAR 이것 때문에 이 여러분의 해외 금융 정보가요. IRS에 이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즉 FATCA라고 하는 것이 은행 간 어떤 정보 교류에 있어서의 협약이기 때문에 한국의 은행 정보가 미국의 IRS로 몇 단계를 거쳐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 둘째, 몰랐다라는 어떤 소명은요. 고의적인 무지로 간주가 되어서 오히려 더 큰 벌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신고 의무를 확인하고요. 이에 대해 내가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의성이 인정이 되면 고의적이다라고 간주되면 이 벌금이요. 심지어는 원금을 초과할 수도 있으면서 또한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라는 것 고려해야 되겠다입니다. 그리고요. 다행히 또 이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IRS가 먼저 여러분에게 연락하기 전에 자진해서 우리가 과거에 누락된 신고를 바로 잡는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벌금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면제받는 것도 가능한 여러 다양한 구제 프로그램들이 있다. 제가 뭐 별도의 영상으로도 여러 차례 뭐 스트림라인이다,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에서 DIRS단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이러한 어떤 사면 프로그램을 지칭한다입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사면 프로그램도요, 이미 IRS가 여러분에게
조사, civil examination이라고 할 텐데 이걸 시작했다면 이런 구제 프로그램의 기회의 문이 또 닫힐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겠죠. 해외 자산 신고는요, 단순히 서류 하나를 더 제출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각국의 조세 협약, 그리고 자금의 출처,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복잡한 법률 및 세무 전략의 영역이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요, 혼자 해결하려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 있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된다. 전문가와의 상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였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제시인 컴퍼니의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